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짜잔. 여기 어딘가요, 대표님? 카페24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카페24 동대문 본점이에요. 그 사무실은 여기 있으신가요, 그러면? 맞아요. 저희가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그럼 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저는 일단 10년 동안 클로즈미라는 쇼핑몰을 하다가 이제는 컨설팅만 하고 있는 메리아빈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프로인정러 메리아빈이라고. 네. 지금 접은 지 딱 2주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카테고리 판매하신 거예요? 완전히 여성 의류였고 이제 10대, 20대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유니크한 옷을 팔았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면 판매하신 뭐 기간은 얼마 정도세요? 지지난주 기준으로 완전 딱 10년 채우고 네. 이제 관둬가지고 그냥 딱 10년 했어요. 와, 10년이면 되게 오래 하신 거네요? 그래요. 몇 살 이쪽은.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17살 때부터. 17살 때부터? 네. 와. 지금 와, 대박이다. 여기 못생기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사무실로 가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쪽은 비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원래 쇼핑몰 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냥 사무실 쓰시고 싶으신 분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이번에 이거 샀거든요. 반짝반짝. 오, 데코레이션. 약간 뷰티샵 느낌으로다가. 그럼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월세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하나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게 인당으로 계산이 되는 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방 크기로 계산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평균 거의 인당 한 30몇만 원에서 40몇만 원? 1인당으로 계산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팅을 한번 해보시면 가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1년 결제하면은 막 20% 할인? 막 이런 것도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 그러면은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33만 원에 3을 곱한 가격이 이 방에 그렇죠. 월세가 돼요. 되게 여기 오면서 시설도 좋고 인프라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뭐 조금 유명하신 분들도 여기 다 근무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저 들어오기 직전에 좀 유명한 쇼핑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잘 되셔서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도매 하시다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장사 잘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대표님 그러면은 쇼핑몰 운영을 하셨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데 10년간 하셨을 때 월 매출, 최고 월 매출 한 얼마 정도 되셨나요? 근데 저희가 편차가 좀 컸어가지고 최고 매출은 이제 2억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총 연매출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오래 했다 보니까 총합 평균치로 말을 늘 해가지고 연매출 10억이다 라고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도 쇼핑몰을 하나만 했던 게 아니라 쇼핑몰을 3개를 했어요. 메인 하나랑 서브 2개.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한 2, 30억까지는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메인만 하나 크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요즘은 쇼핑몰 정리하시고 어떤 일 하고 앉아볼까요? 계세요? 요즘에는 지금 컨설팅 사업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제가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다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 이제 매출이 오르냐, 뭘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지가 한 2,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분들 키워주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컨설팅에 조금 많이 힘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하면서 지금은 뭘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쇼핑몰들이 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가 셀러오션 카페?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도 질문을 해야 정답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아예 이걸 뉴스레터로 뿌리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 실장님이랑 뉴스레터를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N잡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컨설팅업 뉴스레터 준비하고 있는 거 말고도 뭐 다른 일 하시는 게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커뮤니티 사업도 사실 관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모임 있잖아요. 막 쇼핑몰 대표들 모임, 그리고 그냥 일반 대표들 모임, 그리고 뭔가 자기개발 모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수익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냥 저는 이 비즈니스 쪽에 관련된 건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대표님 이거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뭐 컨설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수입이 발생을 하실 텐데 네. 한 달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요거 어디서 공개한 적은 없어요. 제가 컨설팅 수입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한 달에 한 4천 정도가 야, 대표님 그게 대박입니다. 순수익으로. 네, 그죠. 순수익이죠.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들어왔잖아요. 쇼핑몰을 관두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져가는 건 더 적어졌겠죠? 야, 이 쇼핑몰과 연계해서 이렇게 돈을 또 이렇게 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요? 저 한 최소 4시간, 최대 6시간? 평범하게 자요, 생각보다.
일하는 시간은요? 일하는 시간은 제가 여기 출근이 10시 반까지 출근인데 제가 의정부에 살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까지 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오니까 8시 반부터 거의 새벽 2, 3시까지는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도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저는 일을 좋아해요. 제가 MBTI가 ESTJ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그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약간 취미가 돼버려가지고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좀 불안해요. 그럼 대표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원래 쇼핑몰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거의 한 10년이면은 지금 저보다도 더 대선배님이신데 그런 일을 이제 그만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에도 아직 안 올라가긴 했는데 전 쇼핑몰을 이름을 까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쇼핑몰은 대체 뭐길래 이런 걸 많이 파는 사람은 뭘 팔까? 이러면서 막 들어와 봐요. 그게 이제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나이가 10대든 20대든 60대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엄청 꼬여버려요. 말 그대로 알고리즘이 꼬였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 잠재 고객 대상으로 막 광고를 돌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같은 쇼핑몰 대표님들한테 광고가 나가거나 아니면 뜬금없는 남자분들한테 광고가 나가거나 이걸 성별로 나이로 아무리 다 이렇게 타겟팅을 해도 제 고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쇼핑몰을 오픈하지 말고 나도 그냥 좀 몰래 한번 해보자 이 생각에 그냥 메인을 접고 서브에 조금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쇼핑몰을 접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는 되게 많은 업들이 있는데 왜 이제 그 많은 업들 중에서 컨설팅을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사실은 내가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옛날에 마인트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플랫폼이 마치 클래스 101이나 클래스 U처럼 그런 강의를 파는 사이트였어요. 거기가 이제 쇼핑몰을 조금 대상으로 강의를 팔아보자 하는 대표님이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연락이 먼저 왔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컨설팅을 하면서 유튜브도 조금 해보고 하시는 게 어떻냐 해서 그러면은 전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보겠다 해서 컨설팅을 딱 나갔는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진짜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쇼핑몰 처음 오픈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필요한 정보만 알려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거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로는 막 이런 강의 플랫폼에도 많이 입점을 해서 해보고 제가 직접 모집도 해서 해보고 그러다가 진짜 적성에 맞더라고요. 나의 새로운 적성을 하나 찾았다 해서 그냥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 그럼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거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저는 지금 유튜브랑 그리고 어바운드 머니를 지금은 셀러청아 클럽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이제 이 일을 그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제가 처음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커리큘럼을 짜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의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주려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툭툭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남들한테 뭔가 나의 지식을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대충 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커리큘럼 준비를 진짜 탄탄하게 하고 그거에 맞는 내용이 잘 들어가게끔 아무래도 구성을 해놔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업에서는 이제 신뢰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그런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완전 솔직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월 1,000만 원 무조건 이렇게 하면 벌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쎄 빠지게 고생해야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에이블리 수수료 개 비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진짜다. 이 사람이 찐이다.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완전 솔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저는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것도 웬만해서 유튜브 댓글도 놓치지 않고 다 달아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저는 그걸 어디서라도 검색해서 무조건 달아줘요. 댓글을. 그리고 저는 쇼핑몰 단톡방도 이제 구독자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도 진짜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모임도 하고 뭐 무료로 이제 강의도 막 조금 뿌리고 예쁜 필터 만들면 무료로 뿌려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대표님들이 저를 되게 많이 믿어주시는 것 같다고 전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표님을 알게 되려면은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표님을
알리시나요? 저는 원래는 이런 말 좀 웃기긴 한데 제가 페이스북 스타 출신이에요. 아, 페북 스타 출신이에요? 네, 저 페북 스타 출신이에요. 근데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때는 메리아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였나요? 저는 그때도 그냥 김아빈이었어요. 이름이 그냥 아빈이었는데 막 아빈 공주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원래는 막 예뻐서 이게 아니라 다이어트로 이렇게 살을 빼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도 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어떠다가 알고리즘이 그냥 떠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러면 제일 좀 효과가 좋다 하는 채널은 아무래도 유튜브겠네요. 그쵸.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도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유튜브는 일상을 담기보다 정보성 컨텐츠를 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해서 엄청 친근하게 갑자기 막 셀카 올리고 나 오늘 좀 예쁜 듯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두 개를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강의나 컨설팅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만족을 못 하시거나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도 있었나요? 저 지금까지 사실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 일단은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은 컨설팅을 받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출이 엄청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는 애초에 설득을 하고 들어가요. 이걸 들어도 당장 다음 달부터 매출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않을 거고 당장 실행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된다. 이 얘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흘려 들으신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분이 유독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 분은 매출이 완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완전 0. 그래가지고 이분은 엄청 열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사진도 다시 찍고 상품명도 다시 짓고 다시 해라 했는데 본인의 고집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안 올랐어요. 그냥 0원에서 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아니 컨설팅 받았는데 매출이 안 오른다. 컨설팅을 해줄 거면은 마케팅도 이제 내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에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막 드리고 뭐 어떻게 해결이 됐다 해도 그분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저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분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는 했어요. 그냥 매출이 안 오르는 거에 있어서 싫은 거를 표출하시는 분들? 그런 거밖에 없고 막 직접적으로 막 욕을 하거나 이런 분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께는 어떻게 대표님께서 대처를 하셨어요? 그냥 환불을 해드린다거나 이렇게 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환불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솔직히 전액 환불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품을 이미 많이 너무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컨설팅 시작 전에 그거를 계약서를 꼭 써요. 근데 계약서에 이제 50% 환불, 뭐 30% 환불 이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환불을 다 못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이 해드려봤자 한 뭐 50%, 30% 이렇게 해드리면은 그나마 이제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이제 환불받고 싶지도 않고 당장 내 매출을 올려줘 이런 분들은 그냥 광고 대행사 소개시켜줘요. 제가 좀 믿을 만한 대로. 그럼 대표님 컨설팅 이제 하실 때 제일 처음 하셨을 때 네. 그 수강생 대표님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저 8명 다 기억하고 근데 사실 그 중에서 3분은 연락이 안 되는데 5명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지금 쇼핑몰을 다 하긴 하시는데 매각하신 분도 있고 매각까지 하셨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매각하셔가지고. 그래서 매각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다시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튼 5분들은 아직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수강생분들이 오시잖아요. 이제 보면은 성공할지 안 할지 감이 딱 오시나요? 근데 전 딱 보여요. 근데 대표님도 아니에요. 대표님도 좀 그러시지 않아요? 저도 그쵸, 그렇게 그쵸. 합니다. 예. 저는 사람을 사실 저는 장사를 어리지만 장사를 10년 동안 했다 보니까 사람 얼굴을 딱 보면은 아니면 말투나 목소리 이런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잘 되겠다, 잘 팔겠다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단순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확인 사사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많이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표정부터 남달라요. 누가 내가 오늘 그냥 돈 내고 온 거 다 뽑아먹고 가겠다 약간 이런 표정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게 딱 보이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진짜 잘 됐어요. 완전 성장력도 되게 빠르고 저보다 많이 파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 대표님을 좀 귀찮게 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잘 되시잖아요. 그럼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그럼 반대로 딱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대표님들의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이거 수업 들으신 분들 살짝 찔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졸아요. 졸아요?
아, 그 비싼 돈 주고, 예.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간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뭔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잘 했냐, 이거 하고 있냐 하면은 연락이 잘 안 돼. 그냥 답장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연락이 끊겨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센스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옷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쁜 옷을 팔아야 잘 팔리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옷을 보는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유니크한 옷을 입다가 갑자기 러블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완전 크롭 막 고양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팔다가 꽃무늬 원피스 팔다가 갑자기 세미 정장 팔다가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딱 봐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고집이 있어서 안 바뀌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고집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럼 대표님께서 이게 강의를 하실 때 대표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촬영이랑 보정 진짜 열심히 해라. 이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 제가 세금 폭탄을 3번이나 맞았어요. 첫 번째 맞은 거는 세금을 어리니까 잘 몰라서 맞았던 거고 두 번째 맞았던 거는 실수해서 맞은 거고 세 번째는 세무사한테 사기당했어요. 이건 제 유튜브에 영상 있거든요. 세무사한테 사기당한 썰 이러면서.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진짜 빠삭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세금 공부를 진짜 하루에 막 7시간씩 3달 내내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초반엔 세금 얘기를 안 하다가 막판에 막 하는데 이 수업을 들은 대표님들이 장사가 이제 막 잘 돼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저는 무서워요. 왜냐면 갑자기 나 저 부가세 지금 이만큼 나왔는데 어떡하냐, 아니면 저 지금까지 세금 계산서 안 끊었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연락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 해서 세금을 진짜 빡세게 가르쳐요. 저는 거의 세무사급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대표님, 제가 좀 듣다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예, 세무적인 측면에서 네. 초보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여기 오면서도 진짜 많이 느낀 건데 여기 소호 사무실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잘 파시는 대표님들이 늘 저한테 와서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간이과세저여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하나도 안 끊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그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튜버들이 말하는 게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누구는 세금 계산서 무조건 끊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안 끊어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면은 폭탄 맞는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셔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딱 하나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세금을 덜 내는 거는 계산서를 많이 끊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아니면 돈을 많이 쓰거나. 근데 그 둘 다 아니라면은 세금 공부를 할 때 내가 간이과세자이면 뭐 4,800까지는 어차피 부가세 면제니까 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겠다. 근데 8,000이 애매하게 넘어갈 것 같으면 무조건 계산서를 받아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진짜 메모장에 써놓고 앞에다 붙여놔야 돼요. 매달 매출 집계 하면서 이번 달에 400만 원 넘었네? 500만 원 나왔네?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서 끊어야지. 그러면은 이게 8천만 원인데 네. 12개월로 나누니까 500만 원만 넘어도 바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라고 해요. 그게 가장 사실 편리해요. 왜냐면은 돈을 쓰면은 어쨌든 순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사실은 안 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내가 성장을 할 거면은 그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 보면 자기가 너무 바빠서 세금에 신경 하나도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대표님? 저는 꽤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은 거는 조금 그렇고 제일 적게 맞은 게 이제 몇 천만 원부터. 몇 천만 원? 부터. 그러면 이제 일반 가세자가 됐는데 계산서를 하나도 안 받으신 거네요?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계속 간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17살, 18살, 19살이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계속 나는 간이야, 간이 사업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간이 기준이 4,800이었어요. 이미 훨씬 넘었는데 제가 그때 한 달에 막 1억씩 벌고 있는데 전혀 몰라가지고 계산서 하나도 안 끊고 직원 고용했는데 4대 보험 등록도 안 해줬고 현금으로 주고 막 그랬거든요. 돈도 다 현금으로 쓰고 증빙도 하나도 안 되네요. 증빙 하나도 안 했어요. 와. 현금 영수증도 하나도 안 끊었고 그 네이버에서 막 물건 사면은 자동으로 막 발급되잖아요. 그것도 신청 안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엄청 때려 맞아서 근데 그건 제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할 납부를 했어요. 거의 되니까. 1년 동안. 그럼 대표님, 이 쇼핑몰을 넘어서 대표님처럼 이런 교육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업. 근데 교육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본인의 매출부터 일단 증빙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잘 파는 사람 따로 있다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잘 파는 사람이 잘 가르치기까지 하면은 그분은 교육업을 하기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못 파는 사람이 잘 가르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내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워딩을 늘 쓰는 게 연매출 10억 매출을 낸이라고 하지만 저는 10억 이상을 낸 적도 있고 10억 이하로 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증빙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기저기 노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만약에 저처럼 쇼핑몰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강의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 노하우가 담긴 유튜브처럼, 아니면 지금 옹크트리드님 하시는 것처럼 유튜브만 봐도 노하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로도 증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풀어나가면서 진성 구독자? 그분들을 일단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라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아, 이 사람 진짜 찐이다, 이게 입소문 내게끔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앞으로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목표가 네, 좀 커요. 지금 저는 모든 이 비즈니스 있잖아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 쇼핑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의류, 패션 잡화 하시는 분들이 일단 모두 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뭔가 궁금할 때 메리아빈을 쳐서 그 사람의 정보를 보고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구독자들 일단 최소 5만, 10만까지는 좀 가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조금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 이거를 무조건 거쳐가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저는. 대표님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느낀 건데 대표님 충분히 다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네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